이곳엔 화려한 영상은 없습니다. 제가 잘하는 모습도 없습니다. 그러나 너, 나, 우리 모두 함께 신화에 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바일 레전드 유저 여러분. 오늘도 게임을 쉽게 설명해 드리고 싶은 너나오리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네오모드고요. 주제는 네오모드, 무난하게 플레이하는 방법이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레오모드 이번 시즌 들어서 강림 메타가 많이 활성화되면서 정말 각광받는 그런 전사챔인데요. 이번 패치로 강림이 너프가 돼서 이제 강림하는 모습을 상대방이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여전히 좋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챔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레어 모드 플레이 해보면 생각보다 많이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레어 모드 가장 무난하게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부계정으로 플레이한 영상이고요. 현재 전설 1티어입니다. 그럼 다 같이 전투 영상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전설 랭킹전인데요. 이번에 다행히 이제 저희 팀으로 신화 트리오가 팀으로 걸렸기 때문에 사실상 신화 랭킹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스펠은 강림을 들었고요. 전사인장을 지금 사용 중인데 제 생각에는 레어 모드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전사인장이 더 무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스펠은 강림을 들었는데 이 강림이 이번에 패치가 돼서 너프인지 패치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제는 강림을 타고 합류하는 그런 모습들이 적에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강림을 이용한 빠른 기습은 불가능해졌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운영에 좋고 합류하기 좋은 건 사실이기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스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레어 모드가 전사인장을 이제 들은 이유는요. 물론 암살인장을 들게 되면 초반부터 이속이 빠른데다가 또 공격력도 좋기 때문에 초반에 적을 끔살내기는 굉장히 좋아요. 한마디로 타랩을 빨리 달성을 하고 적을 더블킬 내는 건 좋긴 한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탱커가 한 명밖에 없거든요. 후프라라는 탱커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안정감을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레어 모드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전사인장을 들지 않으면 피흡이 어렵기 때문에 피흡이 아예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전투 유지력 자체가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지금처럼 라인 클리어 위주로 버티기 모드로 들어갈 때는 굳이 정글카를 사지 않고 그냥 이속 신발부터 저는 구매를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버프라든가 소라게는 나일리아나 브루노한테 양보를 할 거거든요. 이게 이제 무난한 레어 모드의 플레이가 됩니다. 신발은 공속신을 지금 신고요. 네, 이 공속신을 신는 이유가 타워를 부실 때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스킬은 끊어치기를 잘 사용하셔야 돼요. 풀차징을 하면 물론 데미지가 세게 들어가는데 그걸 맞출 수 있는 상황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 끊어치기를 하셔야 되고요. 자, 지금은 이제 바텀 쪽의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아서 강림으로 지금 바텀에 합류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기습에 중점을 둔 게 아니라 이제 바텀의 수비에 중점을 둔 그런 플레이가 되는 것이죠. 여기 3명이 있어요. 그레인저와 존슨, 알두스. 이런 경우는 무난하게 안정적으로 지금 레어 모드는 이런 조합에서는 본인이 킬을 많이 딸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안정감을 주는 데 목적을 둬야 됩니다. 자, 그레인저의 첫 번째 스킬은 피하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죠. 무난하게 미니언만 정리해냅니다. 이렇게 되면 적들은 이곳에서 아무런 이득이 없었던 것이죠. 킬을 딴 것도 아니고 타워를 밀은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별다른 이득이 없이 물러날 수밖에 없었고요. 이렇게 공속신 하나만 신어도 공격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이게 타워를 부실 때도 좋지만 네오모드의 패시브 자체가 상대방이 피가 얼마 안 남았을 때는 무조건 치명타로 들어가기 때문에 치명타 공격을 이렇게 빠르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민첩신 굉장히 많이 선호합니다. 바로 이 신발이죠. 민첩의 신발.
자, 적들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신기를 잡을 수 있는 좋은 타이밍입니다. 레어 모드가 전사 현장을 들게 되면 이렇게 초반부터 어떤 서브 탱커로서의 역할을 해낼 수가 있어요. 피흡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팀에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좋은 조합입니다.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본인도 잘 안 죽을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선 지금 물렸어요. 근데 안젤라가 지금 따라 붙었지만 워낙 적이 3명이기 때문에 그냥 빠져나갑니다. 여기서 만약에 레어 모드가 무리하게 싸우다가 죽게 되면 안젤라까지 죽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난한 선택. 지금 전사 현장을 들었기 때문에 서브 탱커로서의 역할에 조금 더 많이 치중을 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라인 클리어에 더 많이 비중을 두고 합류에 더 중요함을 두고 킬을 따는 것보다 브루노와 라일리아가 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버는 것에 좀 더 중점을 두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레어 모드를 처음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렇게 플레이를 하시면 가장 무난합니다. 그리고 이런 레어 모드는 중반, 중후반 정도 되면 충분히 강해지거든요. 그때부터 궁극기 각을 잘 잡으시면 되는데 그 방법은 제가 중반 넘어가면 그때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레어 모드가 라인 클리어를 해서 이쪽에 루비와 키미를 불러드렸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미드도 평화로워지고 바텀에서의 싸움도 충분히 할만한 싸움이 나오는 것이죠. 자, 지금 바텀에서 근데 이득을 보지 못했고요. 키미와 루비가 미드를 갔기 때문에 레어 모드와 라일리아는 그대로 탑을 밀어버립니다. 지금 내려가서 수비하거나 합류하려고 해도 이미 늦었어요. 이런 경우는 상황 판단을 이렇게 해서 너희들은 미드를 밀어라, 나는 탑을 밀겠다, 이렇게 하나씩 교환을 하면 돼요. 자, 근데 바텀에서 이제 재미를 너무 많이 못 봤죠. 라일리아에게 버프 양보하고요. 왜냐하면 전사 현장을 들은 레어 모드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후반을 준비해야 됩니다. 자, 다시 탑 쪽으로 강림을 해서 탑을 지켜야 되고요. 강림이 이렇게 적에게 보이기 때문에 이제 기습은 거의 불가능해요. 난투 중에, 난전 중에 갑자기 기습하는 게 아닌 다음에는 이 강림을 이용한 기습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나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인 라인을 운영하기에는 아직까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무난하게 POBG로 레어 모드가 플레이할 때는 삼식의 도끼 다음에 끝없는 대결을 가는 편입니다. 공격적으로 갈 때는 삼식의 도끼 다음에 절카를 바로 갑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가 공격에 중점을 두지 않을 거거든요. 자, 레어 모드 혼자서도 이 라인을 막아낼 수 있어요. 키미가 설령 있다 하더라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분명히 신기를 잡을 거라 생각을 해서 궁극기로 스틸을 노려보려 했는데 이제 한 발 늦었고요. 자, 루비와 레어 모드가 1대1로 싸워봐야 그야말로 끝없는 대결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안 싸우시면 되겠습니다. 둘 다 피흡이 좋은 캐릭이기 때문에 싸우면 결판은 나겠지만 오래 걸립니다. 자, 지금 민첩의신 하나 먹었는데 검을 휘두르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물론 전사신이 가져오는 방어력이 아쉽지만 저는 이 민첩의신을 먹고 레어모드가 가져오는 공격 속도가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자, 궁극기를 이용해서 미니언을 잡아내고 수비를 하고 있는 레어모드의 모습이고요. 현재까지 0킬 0데스, 어시스트도 없어요. 그러나 이쪽에 키미와 루비를 수시로 잡아놓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레어 모드는 지금 충분히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이렇게 미니언 잡아내기에 노력을 하는데 키미가 너무 아파요. 이럴 때는 억지 수비하는 것보다 키미에게 죽지 않으면서 그냥 뒤로 빠지면 됩니다. 타워 하나 그냥 내주는 거죠. 자, 이러는 동안 다른 라인에서 이득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계속 그게 없어요. 레어 모드가 키미와 루비를 잡아놓는 것이 별 효과가 없고요. 지금 여기서는 궁극기로 버프를 카정을 하는 적을 막아냈다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 버프를 제가 먹었거든요. 막타로.
자, 레어 모드의 궁극기는 이렇게 원거리 공격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틈틈이 정글 챙겨주고요. 다소 불리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항상 이 성장 차이를 기억을 하세요. 성장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싸움입니다. 타워가 몇 개 더 밀렸다고 해서 지는 게임이 아니고 성장 차이가 많이 나냐 안 나냐 그거에 따라 다르고요. 자, 콤보 들어가요. 아, 근데 지금 와리가리 하다가 키미를 놓쳐버렸어요. 컨트롤 미스고요. 자, 그린저 잡을 수 있죠? 끝까지 따라가서 잡아냅니다. 적의 정글도 이런 기회를 틈타서 파정을 합니다. 자, 지금 한타로 나름대로 꽤 재미를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식간에 전세가 급격하게 기울어집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성장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대로 게임을 끝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적들이 부활하는 시간에 맞춰서 재미 볼 건 다 보고 뒤로 일제히 빠집니다. 아주 호흡이 좋았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에서 영주 앞에서 대기를 하면서 적들이 다가오기를 조금 기다렸는데 이제 적들이 전혀 다가오질 않아서 헛된 기다림이 되어버렸어요. 분명히 저희가 한타에서 방금 전에 이겼고 영주가 나왔기 때문에 적들도 영주를 견제하러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견제로 오긴 왔는데 2명만 왔죠. 자, 루비 밀어내고요. 루비를 잡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죠. 뒤로 빠져서 키미를 노립니다. 빗나갔어요. 근데 자, 키미 따라갑니다. 레어모드의 추격. 네, 이렇게 키미를 잡아냈습니다. 여기서 키미를 잡은 것이 굉장히 컸죠. 왜냐하면 적팀에는 키미가 가장 잘 끄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적들은 주요 딜러를 잃었기 때문에 다음 싸움에서 이기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강림을 이용한 빠른 이동. 강림은 여전히 좋은 스펠 맞습니다. 자, 루비 바깥으로 밀어내고요. 피흡이 좋은 루비이기 때문에 쉽게 죽지 않는데요. 그래도 잡아내고 안젤라가 붙었습니다. 자, 알두스까지 잡아내고요. 자, 안젤라의 궁극기 타이밍이 굉장히 좋았죠. 역시 트리오라서 실력이 다르긴 달라요. 자, 적의 기지를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왔습니다. 우리 미니언 있는 곳에서 계속 우리 미니언을 안으로 들어보내는 것. 이건 제가 영상을 만들 때마다 항상 강조 드리는 부분인데요. 적의 미니언은 나오지 못하게 하고 우리 미니언을 안으로 들어보내고, 이게 적의 기지를 압박할 때 해야 되는 가장 좋은 플레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리하지 말 것. 지금 영주를 잡았거든요. 영주가 올 때까지 죽지 않고 무리하지 않고 계속 라인만 클리어 해주면은 적들의 타워는 아주 조금씩이라도 손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후프라 유저분도 지금 그걸 알고서 라인 클리어를 하고 있어요. 아군과의 간격을 항상 보면서 영주가 왔습니다. 자, 이제 영주와 함께 다이브를 칠 타이밍이에요. 후프라 들어갔죠? 조심스럽게 안젤라가 탔습니다. 지금 들어갑니다. 이제 타워부터 부셔주고요. 지금 다이브 타이밍이 약간 늦긴 늦었지만 그래도 타워를 한 개 부셨기 때문에 효과를 봤고요. 자, 타워 강제 어택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네, 이렇게 무난하게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어떻게 영상 잘 보셨는지요? 제가 레어모드 무난하게 플레이하는 방법을 알려드린다고 만든 영상인데요. 중요한 점은 레어모드가 보통 암살자 인장에 현상금 사냥꾼을 들고 소라게 먹고 버프 먹고 라인 밀어서 빠르게 4렙을 달성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현상금 사냥꾼을 이용을 해서 잽싸게 더블킬을 하고 벌어진 성장 차이를 기반으로 네오모드가 게임을 끝낸다. 이런 식의 그림을 보통 많이 얘기를 들으셨을 건데, 지금 말씀드린 이 딜러의 성장 과정은 네오모드 뿐만 아니라 어떤 딜러든지 공통사항입니다. 어떤 물리 딜을 하는 딜러이든 간에 현상금 사냥꾼을 들었으면 버프 먹고 라인 밀고 소라게 먹고 라인 밀면 8렙이 돼요. 그때 더블킬을 따면 당연히 게임을 캐리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레어모드 같은 경우는 초반에 하실 때 처음 레어모드를 하시는 분이라면 진입각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전사인장을 쓰지 않으면, 전사인장 두 번째 특성인 피해 축체를 사용하지 않으면 피읍이 아예 안 되거든요. 삼식의 도끼가 나올 때까지. 그러면 근접 캐릭인데 처음부터 피읍이 안 되기 때문에 전방에서의 전투 유지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럼 생각보다 레어모드 왜 이렇게 물몸이지? 라는 생각이 들게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플레이가 많이 어려워지고요. 처음 레어모드를 하시는 분이라면 저처럼 전사인장의 피해 축체를 들고 초반에는 딜러보다는 서브탱 개념으로 아군을 보호하거나 라인 클리어를 하는 것에 조금 더 비중을 두셨다가 중반에 넘어가서 성장 속도가 비슷해지면 그때부터는 이런 활약을 좀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레어모드의 가장 무난한 방법이고요. 또 레어모드를 입문하고 싶은 분이시라면 저는 이런 인장과 이런 템트리를 타시라고 좀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제가 하는 방법이 정답이 될 수는 없겠지만 제가 느껴본 바로는 레어모드는 이 방법이 좀 가장 쉬운 챔이고 최소한 은메달 이상은 딸 수 있는 그런 플레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자랑처럼 들리실 거예요. 이번 시즌 레어모드 제가 승률이 87%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제가 플레이를 계속 하고 있고요. 암살자 인장을 들 때는 우리 팀의 투탱일 때, 그래서 충분히 단단할 때, 그래서 레어모드가 딜에 좀 더 치중을 해야 될 때는 저도 암살자 인장을 드는데, 지금처럼 탱커가 하나일 때, 그럴 때는 저는 전사 인장을 들어서 팀의 안정감을 가져오는 그런 위주의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레어모드를 입문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도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연승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